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전에 이혼하고 일산 밤리단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30살에 결혼해 1년 반 만에 초스피드 이혼했었어요. 문제는 남편과의 성격 차이, 그리고 시월드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과 시월드가 한통속이 되어 저 이용해 먹으려고 했어요. 염치는 물에 밥 말아 먹었고 거지 근성까지 있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니 친정 부모님도 이혼하라 하셨고 나중에 어른들끼리 싸움까지 났었습니다. 어쨌든 임신이라도 하기 전에 서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나을 것 같아 이혼했고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막힌 게 터지듯이 하는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를 또 관두고는 자영업 시작했다가 말아먹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탓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못난 인간들이면 자기들 일 안 풀리는 걸 남 탓을 하겠어요? 전 시모는 제가 반품한 아들 데리고 살면서 어지간히 쪼들리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이혼할 때 제대로 정산을 안 한 게 있다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니 제가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1년쯤 됐을 때인가? 난데없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는 한다는 말이 뭐였냐면요. 예, 나다. 너 왜 계산을 똑바로 안 했니? 우리 아들이랑 안 좋게 헤어지고 네 거는 집에 있는 쌀 한 톨까지 다 챙겨갔냐니. 받아먹은 예물은 왜 안 돌려줘? 당장 돌려주던가 아니면 돈으로 내놔. 내가 너 그거 돈 300은 들여서 해준 거 알지? 아니, 그게 언제적 건데 돌려달라고 하세요? 하긴 이혼한 지가 언젠데 벌써 팔아먹었겠지. 그럼 돈으로라도 돌려줘라. 내가 계좌 보낼 테니 그리로 붙여. 안 그럼 내가 찾아가서라도 받아낼 줄 알아? 찾아오시긴 어딜 찾아와요. 그럴 거면 제가 해간 예다도 다 돌려주세요. 이불이랑 한복이랑 전부 다요. 아, 어머니 딸이 받아간 명품 가방은 왜 안 돌려주시나요? 그거 저도 받으러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세요. 그깟 거지 같은 예물 저 필요 없거든요. 어디 가서 팔아먹지도 못해요. 사는 게 어지간히 궁하신가 봐요. 이혼한 아들 전처한테 전화해서 이러시는 거 추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안 돌려주겠다 이거지? 좋아. 너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면 오산이야. 내가 언제든 그 예물값 치르게 할 거니까 그런 줄만 알아라. 갑자기 결혼할 때 제가 받은 대단치도 않은 예물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뭐 비싼 다이아라도 껴있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그까진 예물이라고 해봤자 금가락지 2돈에 진주 세트, 귀걸이, 목걸이 세트가 다였어요. 팔아봤자 돈 되는 건 금가락지 뿐이었고 무슨 그걸 300을 주고 했다는 건지 도로 돌려달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었고요. 제가 예단 돌려달라는 말에 그건 또 아차 싶었나 봐요. 가만 안 두겠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끊자마자 전 시모 전화번호 차단 박아버렸고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랑 이혼한 여자한테 그렇게 전화해서 억지를 부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너무 상식 밖의 일이긴 한데 제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의외로 저 같은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참 결혼이나 이혼에 있어서는 여자가 약자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는 건 제 이혼 이야기를 속 시원히 풀어놓고 털어버리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혼 후에도 그 악연을 끊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혹여 아이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시댁이나 남편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혼 후에도 은근히 양육비 문제라든가 시가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역시 칼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도 못된 뒷구석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고요. 아마 전 시댁에서는 이혼하고 나서도 전 며느리가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었나 봐요. 특히 전 시모는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테러하듯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용이야 뭐 뻔하죠. 내 아들 이혼남 만들어 놓고 너 잘 살아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다. 라든가 너 남자 만나 팔자 고치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회방 놓을 거야. 뭐 이런 시답잖은 협박들이었습니다. 내용만 보면 마치 제가 그 집 아들에게 큰 죄라도 지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혼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었고 전 남편이 유책 배우자였어요. 결혼 1년 반이면 신혼이라면 신혼인 부부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보다 일찍 서로에게 질리게 되더라고요. 남편 볼 때 능력 외모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상냥하고 잘 챙기고 여자한테 다정하게 하는 것만 보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 다 연기더라고요. 평소엔 잘해주다가도 자기 화나면 욱해서 큰소리치고 욕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시댁 식구들 괴롭힘까지 더해지니 저로서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선 사기 결혼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제 발등 찍은 것도 있는 게요. 사실 전 남편과 2년 사귀었는데 불안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랬으니 프로포즈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신혼집도 친정집에서 수도권에 남는 집이 한 채 있어서 거기서 지냈어요. 제 명의는 아니고 친정엄마 명의였지만 사실 여자 쪽에서 집을 해간 셈이죠. 친정엄마가 그 집 저 들어가게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요. 이 집은 나중에 너희들 애 낳으면 명의 이전 해줄게. 엄마는 집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 딸 하나 있는 게 집도 없이 사는 거 엄마가 가슴 아파서 못 보겠다. 엄마랑 아빠는 시골에 집도 있고 지금 사는 집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네 앞으로 해줄게. 대신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알겠지? 엄마는 힘들게 사시다가 지금의 여유로운 삶을 얻으신 분이라 누구보다 집 없는 서러움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시댁 사정을 알고 돈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미리 저한테 주겠다 하신 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하시는데 예전엔 힘들게 산 기억도 있지만 지금은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을 만큼 잘 사세요. 두 분이 힘겹게 이루신 결과를 자식이라는 이유로 쉽게 얻은 거니 저로서는 너무 감사했죠. 남편 입장에서는 결혼 비용 말고는 큰돈 들인 거 없는 결혼이었어요. 시댁에서도 그 이유 때문에 태클 거는 것도 없었고요. 무난하게 결혼했던지라 결혼 생활도 그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게 최소한 거부터 균열이 생기는 법이잖아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안 될 인연은 처음부터 티가 나는 건지 저희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서로 삐그덕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혼 초에는 제가 집에서 일을 잠시 쉬고 있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오면 7시라 시간적 여유가 많은 제가 거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불만 없었어요. 제가 집에서 쉬기도 했고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위해 맛있는 요리나 집안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살림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런데 오래지 않아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갑자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이직을 위해 집을 한두 달 쉬며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둘이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 남편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집안일을 하는 일이 세 손가락 안에 꼽고 더러운 걸 봐도 본인 손으로 치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령 제가 식사를 차리면 본인이 설거지라도 나서서 하면 좋을 텐데 잘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설거지를 좀 해달라고 하면 하루 종일 모아놓고 나중에 한다고 하길래 결국은 보다 못한 제가 하게 되었고요. 한두 달 이직 준비를 한다 해놓고 그 상태로 석 달이 넘어가니 제가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엄마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봤더니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아침에 제가 정돈해 놓고 나갔는데
더 일이 늘어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할 줄 모르면 가르쳐야겠다 싶어 제가 맘먹고 남편에게 집안일부터 하나하나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나 오기 전에 설거지 쌓아놓지 마. 먹은 거 그때그때 해놓으면 귀찮을 일 없잖아. 그리고 빨래 건조기에 계속 넣어놓으면 구김 가니까 꺼내서 개어놓고 청소를 나 퇴근하면 같이 하자. 그냥 네가 와서 하면 안 되냐? 나 이력서 준비도 해야 하고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나름 할 일 많아. 집안일이 뭐가 어렵다고 그걸 남편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뭐 집안일하는 가정부도 아니고 왜 명령조로 말을 해? 좋은 말로 부탁을 해도 할까 말까인데. 제가 10번 얘기하면 한 번을 해줄까 말까이고 어쩌다 한 번 해도 생색을 엄청 내고 거의 좋게 제 말을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한테 왜 명령을 하냐느니 부탁을 하라느니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배려하고 베풀면 다는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거 반만이라도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하거나 고마워하며 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이는 남편 놈을 보면서 저도 점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내가 왜 혼자 힘들게 모든 걸 다 짊어져야 하나 싶어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나가는 말이 곱지만은 않았어요. 부부 사이는 서로 배려해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희생만 하는 관계가 되면 사이가 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계속 불만이 쌓이게 되었죠. 제가 그나마 남편의 장점으로 봤던 부분마저 그 인간 기분 내키는 때에 따라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게 되면서 결국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저 매우 게으르고 돈도 시원찮게 버는 데다 더럽고 집안일 안 하는 조선시대 남자 같았습니다. 정말 남편 놈에게 네가 여자로 태어나 결혼해서 너 같은 놈이랑 살아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런 남편을 저한테 떠넘긴 시댁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남편의 그런 성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시모도 그랬지만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우가 아주 욕심쟁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탐욕을 부려서 남편과 저 사이를 갈라놓은 원흉이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인가. 그때 신우이도 결혼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댁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시모가 은근히 신우이 결혼할 때 뭘 해줄 건지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올가을에 신우 결혼하는데 너희 뭐 보태줄 생각이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낫지 않겠어? 네 신우 미리 만나서 물어보지 그러니? 한 번은 저와 남편에게 대놓고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필요한 가전제품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희가 마련할게요. 현금이 좋겠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당연히 현금이 좋겠지. 나중에 네가 직접 물어보렴. 기왕이면 필요하다는 거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네, 어머니. 제가 나중에 아가씨한테 물어볼게요. 만약 현금으로 한다면 300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다시 상의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얼마 후에 시모가 전화가 와서는 저한테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상철이랑 의논을 좀 해봤는데 네 신우 결혼할 때 말이야. 다른 건 필요 없고 목돈을 좀 해줬으면 해. 난데없이 목돈을 해달라는 말에 대체 얼마를 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요. 혹시 얼마 정도 원하시는 거예요? 한 2, 3천 정도는 보태줘야 동생 결혼 잘 시켰다 하지 않겠냐? 상철이가 그러는데 너희 지금 사는 집이 많이 올랐다며? 상철이는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팔아 다른 데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럼 목돈이 생길 거 아니냐? 마침 시기도 딱 맞아 떨어지겠다. 한 3천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신혼집을 팔아 신우의 결혼 비용을 보태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당연히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생각한 거지 저는 들은 바도 없었고요. 네?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제 명의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나중에 저희 아기 낳으면 명의 이전 해주신다고 한 걸 제가 무슨 수로 팔아요? 잘 살고 있는 저희 엄마 집을 팔아 목돈을 마련해달라는 말도 황당했지만 남편이 이 집 팔아 다른 집에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말을 어머니 입에서 들은 게 더 웃겼습니다. 아니, 쥐가 뭔데 우리 엄마 집을 팔아서 투자니 뭐니 이런 꿈을 꾼답니까? 물론 나중에 저희한테 해주신다는 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편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줄 거라는 말에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이 집을 팔아 투자를 하고 신우에게 목돈까지 결혼 비용으로 보태주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시모가 하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뭔가 잘못 알아들은 모양인데요. 이 집 제 맘대로 못 팔아요. 저희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가씨 결혼하는 거 저희 형편에 그 돈은 무리예요. 저는 300만 원 보태드릴 생각이었고요. 그 이상은 빠듯해서 힘드니까 이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속으로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래도 시어른이니 저는 최대한 예의 갖추며 말한 겁니다. 어차피 너희 주려고 한 집이라며. 상철이가 그러던데. 지금 팔아서 남겨먹고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돈을 벌 거 아니냐. 이건 내 아들 말대로 해. 부동산 투자는 남자들이 더 밝은 법이야. 어머니,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시겠다고 한 거지 그 일한 공동명의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나중 일이고요. 저희 부모님 힘들게 마련하신 거 저 주겠다 하신 건데 팔자는 말은 못합니다. 저는 단호히 못 판다 말씀드렸고 신우 결혼 비용도 2, 3천이라는 큰 돈은 보탤 수 없다 단호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그 집이 남편 거나 다름없다 착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시모는 분한 듯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더 돈을 벌겠구만. 내가 이제 보니 너희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는 네가 매사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을 부려서 그런 거다. 아, 완전. 아니, 네 친정에서 너한테 해준다는 집을 남편 무겁다고 대번에 못을 박아? 결혼했으면 당연히 둘 명의로 하는 거지. 네 거 내 거 따지고 살자는 거냐? 그래, 네 속은 내가 이번에 정확히 알았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하면 알아들었을 법도 한데 그 뒤로 남편과 시누이까지 저를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시모가 남편에게 쪼르르 일러 바친 건지 남편이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고민해보고 결정한 건데 왜 안 따라주는 거야? 명의 이전 할 것도 없이 그냥 지금 상태에서 팔고 그걸 내가 받은 아파트 사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여유자금 생기는 걸로 장모님 드려도 되고 내 동생 결혼자금도 넉넉히 보태주자는 거야. 내 말대로 하자. 당신이 판다고 하면 장모님도 팔지 말라는 말은 안 하실 거야. 당신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 이 집 아직 내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리 맘대로 파는 건 너무 경우 없는 짓 아니니? 엄마가 나한테 주겠다고 하셨지만 당장 이 집 팔아서 맘대로 하라는 소리는 아니라고. 야, 집 사는 것도 때가 있는 거야. 집값이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르기만 할 거 같냐? 적당한 때 치고 빠져야 하는 건데 지금이 딱 팔기 좋은 때야. 내 말대로 해. 너 같은 마인드는 이러니까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남편은 화를 내는 저에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한다며 그렇게 살면 돈을 못 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집을 당신이 마음대로 팔아서 남는 돈은 왜 신우를 준다는 건데? 나는 그것도 황당해. 내가 이 얘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어쨌든 주신다고 한 거잖아. 주신다고 한 거면 지금 주시나 나중에 주시나 마찬가지 아니야? 설마 장모님이 집 팔아 남는 돈 달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 그럼 당연히 여유자금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헛물 켜지 마. 나는 절대 우리 엄마 집 팔 생각도 없고 말씀드릴 생각도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 동생한테 그렇게 큰돈 보태주고 싶거든. 당신 돈으로 해. 나는 300 그 이상은 절대 못해. 그것도 내 선에서 무리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싫다면 나는 아예 안 해버릴 거야. 남편과 그 일로 크게 싸웠고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 잘하는 인간이면 조금은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고 자기만 아는 인간이 저렇게 나오니 그냥 우리 집 재산을 탐낸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자기 집에만 잘하려는 것 같아서 저와 제 친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신랑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시모는 그 일을 신우에게도 떠벌린 건지 신우이까지 합세해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긴 자기 입장에서 몇 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싫다고 했으니 속이 끓었겠죠. 아니 애초부터 왜 자기 것도 아닌 걸 욕심내고 저를 나쁜 년을 만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인내심의 한계가 왔던 건 그 이후였는데요. 남편이 닥달해도 꿈쩍도 안 했더니 신우가 저한테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좀 보자는 신우의 말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은 했었습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는 이미 머릿속에서 제 집을 팔고 남는 돈으로 뭘 할지 전부 계획까지 짰던 거겠죠. 그게 틀어지니 얼마나 심사가 뒤틀렸겠어요. 어지간히 몸이 달았는지 신우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언니, 언니는 우리 오빠가 뭐 하자 그러면 왜 반기를 들어요? 오빠 말 들어보니까 완전히 납득이 가던데 언니가 싫다고 고집 부린다면서요? 새언니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저한테 결혼 비용 보태주는 게 그렇게 돈이 아깝냐고요. 까놓고 말해서 언니도 이 집 친정 부모한테 꽁으로 받은 거잖아요. 언니만 마음 바꾸면 온 가족이 행복한 거잖아요, 네? 이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지만 이거와는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 말해줬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나중에 편하게 살 텐데 지발로 복차는 게 아가씨 오빠네요. 다시 말하지만 이 집에 아가씨 오빠 지분은 하나도 없고요. 이 집 팔아서 아가씨 돈 해주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나 다름없어요.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저랑 오빠랑 아예 갈라서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어디 장인장 뭐 멀쩡히 살아계신데 사위가 처가재산에 벌써부터 침을 흘려요. 제가 친정에 이 말하면 저더러 바로 이혼하라 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가 도둑놈이라는 거네요? 언니는 친정에서 집이라도 번듯이 해줬지. 나는 결혼해도 집은커녕 전세 얻는 것도 대출 껴서 할 판이라고요. 근데 도움은 못 줄 망정 뭐라고요? 도둑놈?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거의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더군요. 그거 보자니 내가 지금 왜 이런 되지도 않은 말에 기운을 빼고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을 마음대로 팔아서 남는 돈 달라는 게 도둑놈 심보가 아니면 뭐예요? 더는 말 안 해요. 이 집 식구들 정말 대단하네요. 어쩜 저한테 돈 뜯어내려고 합심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정남이 떨어져서 더는 못 살겠네요. 뭐 그러세요. 저야 상관없죠. 언니가 이혼하든 말든. 암튼 도둑놈 소리까지 들으면서 언니한테 돈 보태달라는 말은 저도 안 해요. 신우이는 저한테 온갖 성질을 부리더니 돌아갔습니다. 그 집 식구들한테 질릴 대로 질려버리더라고요. 남편이 게으르고 능력 없고 더러운 것까지는 참았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저 주시겠다고 한 집에 더러운 욕심 부리는 건 진짜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날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모랑 신우에게 큰 소리를 쳤다가 틀어진 터라 자존심이 어지간히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각자의 이유로 감정이 많이 상해 있었고 제가 이혼 말을 꺼내자마자 그 인가도 센 척을 하더군요. 뭐? 이혼?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말 한 번 잘했네. 어차피 너랑 살아봤자 나는 이름뿐인 남편이지 내 몫은 하나 없는 거잖아? 네가 그랬다며 내 집은 하나도 없다고. 잘난 집 하나 가지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이혼하자는 말에 맞장구를 쳐주길래 그 인간 마음 바뀌기 전에 바로 이혼 추진했습니다. 그 집 식구들한테 열받은 거 생각하면 이혼 소송을 해서 탈탈 털어도 모자라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남편과 의견이 맞는 것이 이혼이라는 게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 덕에 그 인간하고는 협의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아 재산 분할은 할 것도 없었고요. 남편이 자기 짐 정리해서 나가는 걸로 마무리했네요. 물론 그 와중에 시모와 신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 제 혼수를 빼내가려고 난리치는 거 제가 경찰을 불러 막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빠가 몇 날 며칠을 저 지키겠다고 집에 와 계시다가 하필 들이닥친 시모와 마주쳐 대판 싸운 적도 있네요. 아무리 부부였던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하는 이혼이라 해도 절대 아름답지 않은 게 이혼이라는 거더군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다짐을 할 정도로 저에게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랄스럽게 이혼한 게 4년 전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심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엄마 식당 돕는 것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살던 집도 도로 전세 놓고 친정으로 들어왔고요. 한 1년간은 마음 추스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이 사라지자 저도 점점 활력을 되찾았고요. 그 즈음에는 엄마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제 가게를 한번 열어볼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누구를 다시 만나는 건 생각도 안 했을 때였고요. 워낙 지랄맞게 이혼해서 그런 건지 이혼하고 나서는 남자라는 동물이 아예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었는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지 내가 거부한다고 오는 인연이 막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혼자 평생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남자 만나는 거 조심스러웠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전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른스럽고 멋진 남자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2년 지나갈 무렵에 뜻하지 않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소개로 거창하게 만난 건 아니었고요. 지인들 모임에서 우연찮게 인연이 닿았어요. 그분도 돌싱이었고 저도 돌싱이라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분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면서 조심스레 만남을 시작했어요. 단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거에 질려버린 사람이라 그런 제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 문제로 이혼했지만 그 사람은 예상외로 아내분의 외도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 직업이 변호사인데 그 덕에 이혼 소송도 본인 손으로 직접 하셨고 상간원 소송도 직접 했다고 저한테 무슨 무용담 얘기하듯이 털어놓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얼마나 속이 뒤집혔겠어요. 그거 들으면서 참 나보다 더한 걸로 이혼한 사람도 많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지만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나름 치유가 되는구나 그때 알았네요. 하지만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심한 게 무너질까 봐서요. 또 이혼녀가 남자 만난다는 게 은근히 저는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나 씨, 생각보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혼을 하건 결혼을 하건 그냥 남의 일이죠. 유나 씨도 저 만나면서 너무 선 긋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는 큰 아픔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혼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홀가분하게 마음 가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불행에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행복한 기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거 있죠? 이제는 준혁 씨 말대로 해볼게요. 그 말이 뭐라고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더군요. 어쨌든 그분과 그렇게 조금씩 만남을 이어가며 시간이 쌓이니 처음 그분을 만날 때와는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일산의 브런치 카페 오픈을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애는 하되
결혼은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다짐했건만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그 결심은 무너져 버렸네요.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상처를 너무나 잘 알아서인지 저는 그 사람과 사귀면서 늘 배려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도 알게 되었는데 참 신기한 게 그 사람 아버지가 저희 아빠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라 할 것도 없이 어른들 먼저 허물없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양가 모두 결혼 말이 나왔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묻고 따지는 것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될 운명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집 부모님들도 마치 저를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셨고요. 거창하게 결혼식은 둘 다 원하지 않아서 그해 가을쯤에 가족만 모시고 조용히 식사하며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 해는 정말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 재혼을 앞두고 봄에는 제가 계획하고 있던 식당 오픈을 했으니까요. 엄마는 장항동 법원 근처에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밤리단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식당 오픈 준비하면서 엄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맛집으로 핫한 가게가 많은 곳이라 홍보부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가게 자리 보는 것도 거의 반년 넘게 걸렸어요. 목 좋은 곳은 월세가 많이 비쌌거든요. 그러다가 운 좋게 타이밍에 맞아 좋은 자리를 계약했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식당 오픈하고 나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요즘은 인스타인지 뭔지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 필수라고 하잖아요. 제 카톡 프로필도 가게 이름으로 바꾸고 각종 이벤트도 하면서 식당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맛있었어요. 봄에 오픈해서 더워질 무렵에는 제법 입소문이 났는지 점심이나 저녁에는 웨이팅도 꽤 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저한테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오픈한 식당에 전 시월드 식구들이 들이닥쳐 깽판을 부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마 전 시가 식구들이 저를 때때로 염탐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집 식구들 전부 번호 차단해놨지만 그 인간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 신우인연이 범인이겠죠? 카톡 프로필 염탐하다가 SNS까지 들어와서는 제가 오픈한 식당을 알아낸 듯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점심 장사 준비하느라 오전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오픈하기도 전에 가게 문을 열고 누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제가 오픈 전이라고 얘기하려는데 가만 보니 그게 신혼형과 전 시모더군요.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전 시모가 저를 보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너 아주 잘 사는 모양이구나. 코딱지만한 식당 잘 되나 보러 왔다. 내 아들 인생 망쳐놓고 대단한 일 하나 두고 봤는데 고작 한다는 게 식당이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한번 지켜봐야겠다. 네 가게 잘 되는지. 언니, 식당 맛집이라면서요. 좋겠네 아주. 장사 잘 되나 봐요. 우리 오빠는 회사 또 나와서 PC방 차렸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긴 왜 오셨어요? 설마 저한테 지난번에 말한 예물 돌려받자고 오신 거예요? 진짜 왜 그러세요? 예, 너 사람을 뭘로 보니? 그깟 예물은 잘 팔아서 살림에 보탰어. 나는 그저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내 아들은 힘들게 사는데 너 혼자 잘 사는 꼴 내가 어찌 본다니? 너 잘 되면 배 아플 것 같아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 조용히 쭈그려 살 것이지. 남편 망치고 이혼한 년이 어디 잘 살겠다고 동네방네 요란하게 설치고 다녀? 어디 잘 되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오늘 오는 손님 다 쫓아내줄 테니. 그래 엄마, 오늘 여기 하루 종일 있자. 어디 쫓아내려면 해봐요. 내가 경찰 불러서 식당 주인 갑질한다고 신고해버릴 거니까. 저는 이 상황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사람이 누구인데 이런 협박을 하는 건지 황당했죠.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았고 일단 이 사람들을 쫓아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제가 가게에 와달라고 하자 법원 근처에 사무실에 있는 남자친구가 15분도 안 돼서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남자친구는 가게에 죽치고 앉아 손님을 쫓아낼 작정으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대체 두 사람 여기 오셔서 왜 횡포를 부리십니까? 이 사람이 혹시 당신들하고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어요? 이러시면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 줄 알아요. 뒷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말로 할 때 당장 나가요. 남자친구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두 인간이 잠시 움찔했지만 신혼년이 이러더라고요. 댁은 누군데 참견이세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 가세요. 아직 못 받은 빚이 있어서 저 아줌마한테 오늘 갚치려고 가려는 거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서 참견하는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할 사람입니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둘 다 골치 아파질 겁니다. 그러자 15년이 테이블을 가방으로 내려치며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전현이 이혼하자마자 팔자 고치겠다고 금방 딴 놈을 만났네. 내 새끼는 전현 만나서 인생 망쳤는데 뭐? 네 년이 결혼을 해? 너 지금 결혼한 남자를 우리 쫓아내라고 부른 거냐? 내 인연을 그냥. 15년이 화를 내며 제 쪽으로 달려들기까지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둘 다 말이 안 통하는군요.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유나 씨, 지금 경찰에 신고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자 신혼년이 한다는 말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 경찰에 신고해봐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남자친구가 두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오면 각오 단단히 해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내가 두 사람 고소할 겁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이런 횡포를 당하는데 그냥 넘어가 줄 순 없죠. 아마 나한테 연락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내 연락처 미리 줄 테니 잘 가지고 있다가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그러고는 그 두 모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뻔뻔한 그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뀐 건 그때였습니다. 남자친구 명함에 찍힌 변호사라는 직함을 보더니 조금 전 그 뻔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말로 경찰을 부를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원래 비겁한 사람은 태세 전환도 빠른 법인가 봐요. 전 시모가 먼저 꼬리를 내리더군요. 어머, 얘! 이런 일에 경찰은 무슨... 일단 알았으니 경찰은 됐다. 우린 일단 가볼 테니 뭐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자 눈치 없는 신우년이 엄마 왜? 그냥 가면 어떡해. 이러려고 온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나가려는 자기 엄마를 말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온 건지. 가게에 깽판 치면 제가 아쉬운 대로 돈이라도 들려줄 줄 알았나 봅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혼한 지 3년이 다 된 그날까지 제가 왜 그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 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먼저 그 둘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든 안 오든 당신들 고소할 거라는 건 변함없어요. 조만간 고소장 받으면 출석이나 잘 하시죠. 우리 유나 그쪽 집안하고 인연 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내 사람인데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죠. 미리 말하는데 합의는 없습니다. 오늘 업무방해 하신 거 전부 배상할 각오하세요. 그때서야 시모년과 신호년 둘 다 얼굴이 노래져서는 시모가 한다는 말이 아이고, 고소라뇨.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실수했네요. 나는 얘가 재혼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암튼 내 실수입니다. 인정할게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까 고소는 하지 말아줘요. 우리 갑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래요, 언니. 언니가 잘 얘기해 줄 거죠? 그래도 한때는 식구였는데 여기 와서 화풀이 조그만 거 가지고 우리 고소하면 안 돼요? 두 사람 고소한다는 말에
바짝 엎드려 싹싹 비는 거 보고 솔직히 통쾌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 덕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요. 그 두 사람도 자기 아들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만나 재혼한다는 저보고 아마 속이 뒤집혔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복수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만약 한 번만 더 제 가게 근처 오시면 그때는 저 두 사람 다 고소할 거예요. 그때는 용서 같은 거 없을 줄 아세요. 다시는 저 괴롭히지 마세요. 그 두 사람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방을 냅다 챙겨 들고는 꽁지 빠지게 도망쳤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한 번도 저를 괴롭힌 적 없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 저한테 질척거리며 예물 돌려달라는 둥, 돈 내놓으라는 둥 괴롭혔던 거 그날 한 방에 다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그 공은 지금 제 옆에 든든히 있는 그 사람 덕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일 있고 나서 전 남편 쇼월드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네요. 혹시 이혼 후에도 저와 비슷하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지 말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알아보면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남편이 아니면 그냥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죠. 저는 그해 가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재혼해서 1년 남짓 되었습니다. 가게도 잘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은요. 이혼이라는 불행을 겪었다고 삶을 다 산 것처럼 살지 마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한 번 아픔에 나머지 행복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욕심도 부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삶 사시기 바라며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